네, 그럼 지금부터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차시 때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번 차시 예제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어요. 클릭하고 비주얼 C++에 빔 프로젝트 선택하고 현재 로케이션이 바뀌어 있으면 아마 노트북을 사용하면 한번 설정해 놓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었죠. 항상 우리는 이곳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자. C 폴더 선택하시고요. 로케이션을 설정했으면 저희가 프로젝트의 이름을 좀 줄여서 EX 2차시니까 02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02.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설정을 해서 기다리면 생성이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면 이런 솔루션, 그리고 이 안에 이 이름 EX02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창이 보이지 않으면 보기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 아이템에 있네요. 솔루션 탐색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를 볼 수가 있다. 솔루션 탐색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헤더 파일이나 소스 파일, 이런 문서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을 보여주는 다이얼로그 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 새 항목,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메인이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cpp라는 확장자를 갖는데 저희는 .c라는 확장자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 .c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어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main.c라는 소스 파일, 이걸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필터에 main.c라는 파일이 생성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1차시에서 간단하게 했던 내용 한번 출력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1차시에서 헬로우를 이렇게 출력을 했었죠. 네. 모든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문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C 문법들은 한꺼번에 모든 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게 본인 걸로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저희가 라이브러리 만들 때나 아니면 여러 개의 파일을 분류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include, 포함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헤더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td는 스탠다드, io는 입력, 출력을 뜻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입출력에 헤더를 포함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써야지만이 누구를 가져다 쓸 수 있냐? 이미 C 언어가 제공하는 화면에 내용물을 출력해주는 printf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작인 메인, 그리고 이걸 메인의 시작 블럭, 끝 블럭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이 되면 메인의 시작 블럭이 프로그램의 시작 코드가 되고 메인의 끝 블럭이 프로그램의 끝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이 실행이 되면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exe 파일로 만들려면 빌드라는 걸 해야 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창을 띄워야 되는데 키가 Ctrl F5라 그랬죠. 메뉴로 말하면 디버그에 이렇게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거나 Ctrl F5를 누르면 EXE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빌드를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컴파일해서 EXE 파일을 만들까요? 를 눌러봐요. 그러면 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네, 빌드가 성공했죠. Ctrl E를 눌러서 정말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저희는 폴더, C 언어 폴더에 만들었죠. C 루트에 C 언어 폴더. 그리고 오늘
이 차시는 EX02라는 솔루션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디버거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디버거라는 폴더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exe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반복 드릴게요. 구성 속성에 폴더 옵션에 보기 옵션에 보기 탭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알려진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언체크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확장명이 보인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 드렸어요. 언체크.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걸 언체크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확장명이 보이고요. 이렇게 EXE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번씩 파일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스코드는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스코드를 수정을 했는데도 빌드를 시키더라도 이 EXE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지우고 하셔도 되고 저기 메뉴 안에서도 지울 수 있는데 이렇게 지우고 뭐 하면 되겠어요? 다시 빌드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EXE가 만들어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컨트롤 F4를 누르면 빌드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게 되면 빌드를 하고 화면에 간단하게 출력을 해주고요. 한번 방금 열어놨던 창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다시 EXE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내가 결과치가 헬로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번쩍하고 사라져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죠.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있는데 먼저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보면 링커라는 탭에 시스템 탭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탭에 하위 시스템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UI를 만드는 방법이 콘솔과 윈도우 GUI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콘솔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콘솔 모드에서는 잠깐 화면을 잡아줘요. 여러분들이 아무 키나 누를 때까지 우리 결과치를 잠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아무 키나 누르면 종료한다 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키, 우리가 예제를 저번 차시하고 이번 차시는 시작이니까 예제가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예제 코드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타임라인으로 소스 코드를 남겨갈 텐데 그래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씌워진다거나 컨트롤 시프트 홈키를 누르면 블럭이 씌워진다 그랬죠.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주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KC, 그리고 컨트롤 홈은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붙이기,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 소스 코드를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남겨가면서 우리가 계속 지나왔던 소스 코드들을 남겨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 한 줄 복사까지 해볼까요? 캐럿을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줄에 위치시키고 컨트롤 C 붙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자리에 삽입이 됩니다. 컨트롤 V 이렇게 이 자리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V. 저희가 다음에 알고리즘 할 때도 한번 반복을 해드릴 텐데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소들이 있어요. 원소들이 있을 때 내가 이곳에다가 삽입을 하고 싶다. 뭐를? K라는 원소를 이곳에다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K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C가 밀려나고 B가 밀려나요. 그러니까 C가 이쪽으로 밀려나고 B가 이쪽으로 밀려나고 이 K가 이곳에 들어오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갑자기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을 컨트롤 C 복사해서 현재 캐럿이 이곳에 위치해 있으면 이 줄을 복사했기 때문에 이곳에 메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줄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좀 어려워요? 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이런 거는 간단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캐럿이 위치한 곳에 삽입이 된다는 거 저희가 컨트롤 C 이 줄을 복사하면 이 줄이 지금 통째로 복사된 거예요. 여기 엔터 값까지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곳에다가 누르면 얘를 아래로 내린다라는 거죠. 이곳에 삽입이 돼야 되겠다. 컨트롤 V 이렇게 바로
이 위치에 문장이 삽입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대로 출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헬로우를 몇 번 출력하겠어요? 3번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컨트롤 F5 빌드 할까요? 예. 누르면 헬로우를 이렇게 3번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한 5차시 혹은 4차시 정도의 저희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함수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문장은 출력 기능을 하는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력 기능을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건 C 언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는 형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로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printf, 얘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부르고요. 문자열을 printf해라 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hello라는 문자열을 출력해라가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게 첫 시간에 한 게 없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복습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할 내용이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중요한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와 상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변수와 상수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고, C 언어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법을 하나 찾아보세요, 혹은 고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포인터와 배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인터와 배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음에 공부를 해볼 텐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기반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닦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유저와 대화를 통해서 이 유저의 일을 돕는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도구는 유저가 쓸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유저와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놓여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러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UI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UI 방식이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방식? CUI라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방식, GUI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방식은 저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루는데 그래픽을 다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모든 걸 커맨드 단위, 그러니까 명령 단위로 입력받고 명령 단위로 출력하는, 별거 없어요. 커맨드 방식은 모두 다 텍스트 방식인 문자열로 입력받고 문자열로 출력한다. 그래서 IO 작업이라고 합니다. IO 작업을 모두 다 뭘로 한다? 문자열로 하는 커맨드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UI가 뭐냐? 바로 문자열을 이용해서 모든 걸 사용자에게 출력하고 모든 걸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3번째는 IO입니다. IO. 인풋, 아웃풋.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IO라고 해요. IO. 그래서 오늘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이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온라인도 제공이 되지만 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속도가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네,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조금 늦출 테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printf를 좀 복습을 저희가 했는데
새로운 내용 몇 가지를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이 printf를 뭐라고 하냐면 출력 기능을 하는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출력 기능을 하는 함수. 그리고 뭘 출력하냐? 이 큰 따옴표 내에 들어있는 애를 출력해요. 우리가 문법이니까 이런 걸 빼면 안 된다 그랬죠. 세미콜론 빼버리면 컴파일러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빼면 컴파일러는 얘를 해석하지 못한다. 해석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얘를 정기적인 신호인 0과 1의 집합,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런 걸 컴파일러 에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컴파일링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뭐를 써야 된다? 네, 세미콜론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걸 애울 필요는 없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득이 되게 돼 있어요. 체득이 되니까. 그리고 문자열, 여기 문자열을 큰 따옴표 내에 들어있는 이런 문자들의 조합을 뭐라고 하냐? 정의가 문자열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printf 출력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따옴표가 들어있는 이런 문자들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뭐라고 지금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hello. 그리고 느낌표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가 있죠. 역슬래시가 있고 n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역슬래시는 두 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수 문자 한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뉴라인의 약자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엔터와 똑같은 출력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슬래시 n은 h나 e나 느낌표처럼 한 문자로 취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역슬래시가 있으면 뒤에는 어떤 문자가 있고 그 두 문자를 합쳐서 한 문자처럼 취급이 된다. 그리고 이 문자는 뭘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엔터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문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뉴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여기다가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HELLO 느낌표 그리고 엔터를 치는 역할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출력을 하면 이렇게 헬로우가 세 줄로 출력이 되는데, 제가 여기 역슬래시 n을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한 줄로 쭈루룩 출력이 되겠죠. 한 줄로 이렇게 쭈루룩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엔터 쳐, 이렇게 여기다가 엔터 쳐, 이렇게 두 개를 역슬래시 n을 집어넣게 되면 중간에 저렇게 엔터가 두 번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컨트롤 시프트 홈, 컨트롤 C, 컨트롤 KC, 컨트롤 홈, 컨트롤 V. 자, 다음부터 지금은 불러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두 번째 차시니까 불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니까 정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정수. 그래서 100. 그리고 실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실수 5.5. 저희가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수학에서는 자연수 0을 포함한 음의 정수까지 해서 정수, 뭐 얘를 또 유리수와 함께, 그죠? 유리수, 무리수 해서 실수, 또 실수 체계로 따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건 수학에서 따지는 체계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가 그랬는데요. 수치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두 가지로만 다룹니다. 수치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바로 정수와 실수로만 다뤄요. 수치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정수와 실수로 다루고, 이 정수는 뒤에 소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10,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뒤에 소수점이 없는 형태를 모두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라고 불러요. 정수. 실수는 뒤에 소수점을 갖는 애들을 의미합니다. 10.0 그러면 똑같이 10이긴 하지만 얘는 실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가 정수 표현 방식도 알아야 되고 뭐 실수 표현 방식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서 또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3.14, 1592 뭐 이렇게 해서 소수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실수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10이라고 쓴 것과 10.0이라고 쓴 건 다른 데이터예요.
얘는 정수 데이터고요. 얘는 실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 10이라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건 정수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실수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빠르죠? 이게 제가 카메라가 없으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의식이 되니까 한 번씩 빠르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정수 데이터를 문자열로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실수 데이터를 문자열로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사실 이 큰 따옴표 내에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 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문자열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걸 정수 문자열이라고 불렀지만 정수 문자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문자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자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었다면 정수였기 때문에 제가 정수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문자열이 아니었다면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 정수가 출력이 됐고요. 5.5 이렇게 실수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CUI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CUI 방식에서는 모두 다 문자열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100이 문자열인 거예요. 100. 1이라는 문자, 0이라는 문자, 0이라는 문자. 세 개 합쳐서 문자열 100. 5라는 문자, 점이라는 문자, 5라는 문자, 5.5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모두 다 뭘로 출력을 했다고요? 문자열. 그럼 하나 더 복사해 볼게요. 여기를 실제 정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그램 언어마다 특징이 있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포맷 문자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곳에 정수를 출력할 거야 라는 방식이고요. 뒤에 컴마를 쓰고 정수를 써요. 여기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너릭한 방식인 %G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 자,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결과는 같다. 왜냐하면 출력할 때 모두 다 뭘로 출력하니까? 문자열로 출력하니까. 모두 다 문자열로 변환이 된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문자열 100을 출력한 거고요. 이건 문자열 5.5를 출력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출력한 거냐? 100을 문자열 정수로 변환한 후에 출력한 거예요. 5.5라는 실수를 문자열 5.5로 변환한 후에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D는 이게 디지트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문자들을 정의한다라는 의미인데 얘는 뒤에 정수가 올 거야. 이 정수를 이곳에다가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intf는 얘가 출력된 거고 이 printf는 얘가 출력된 거고 이 printf는 얘가 출력이 돼요. 얘가 출력이 되는데 이 포맷 문자라고 부르는 %D가 있으면 이 컴마 뒤에 정수가 있는데 이 정수를 이곳에 넣어서 문자열로 변환한 후에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printf 이 문자열을 출력해라라는 의미인데 %G가 있으면 이걸 포맷 문자라고 부릅니다. 뒤에 뭐가 있다라는 뜻이냐면 실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출력 함수, C 언어의 대표적인 출력 함수가 바로 이 printf고요. 그래서 얘는 포맷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f가 포맷의 약자예요. 어떤 형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수를 출력해라는 형식을 갖고 실수를 출력해라는 형식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저기 f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정수를 2개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10, 20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걸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해봤다면 이것도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printf는 출력해라예요. 출력해라. 어떤 게 출력이 되냐? 바로 이 문자열이 출력된다라는 건데, 이 문자열은 뒤에 정수 두 개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하나를 이곳에 놓고 10이 이곳에 놓이겠죠. 정수 또 하나를 이곳에 놓고 20이 이곳에 놓이겠죠. 그래서 10과 20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10 스페이스 20 엔터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다음에는 노트북을 같이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저하고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타가 느리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게 타자를 느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자 연습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자, 복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여기에 다양한 포맷 문자, 그럼 뭐 이런 거 %d, %g, 뭐 %e, 뭐 여러 가지 LF, %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막 그걸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하게 돼 있고요. 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지금 CUI로 공부하지만 요즘에는 CUI로 프로그램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막 입문할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IO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CUI의 IO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연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건 하나의 문자열인데 정수가 몇 개 온대요? 그렇죠. 이렇게 산수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d가 3개가 있으니까 정수가 몇 개 온다? 3개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 거죠. 1 쓰고 2 쓰고 저희가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쓰면 네,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네요. 1 더하기 2는 3이니까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0 붙이고 0 붙이고 0 붙이면 10 더하기 20은 30이다. 이게 뭐냐? 바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 통째로 하나가 써져 있다는 거죠. 10이 이곳에 오고 20이 이곳에 오고 30이 이곳에 와서 통째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 후에 출력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30은 저희가 직접 우리가 연산자는 3차 시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 2차 시죠. 2차 시니까 연산자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아직 안 했던 것도 사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공부했던 것도 가져다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수학에서도 많이 쓴 거니까 뭘 나타내겠어요? 덧셈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이 더하기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예요. 피연산자가 2개인. 그래서 10과 20을 더한 모든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모든 연산은 수행하고 나면 딱 하나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와 같냐면 30이 있는 거와 같아요. 30이 있는 거와. 그래서 이걸 이와 같이 쓰더라도 결과는 같다. 그래서 정수 몇 개가 있냐? 바로 3개가 있다. 그래서 위쪽 결과와 아래쪽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자주 쓰는 포맷 문자 몇 개만 나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바로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10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뭐냐? 문자예요. 문자 %c.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뭐냐? 실수죠. 실수. 지금은 이렇게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오늘 할 거에 바로 요건데 지금 우선 %c 그리고 %g는 여기다 10이라고 쓰면 원래는 안 되고요.
10.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실수로 자동 변환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형식 변환, 타입 테스팅이라는 형식 변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10.0 이렇게 써도 되고 10이라고 써도 자동적으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력을 하게 되면 위에는 10, 아래는 65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 정수를 출력해라 였다면 65 이렇게 해서 65가 출력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정수를 출력해라가 아니라 문자를 출력해라예요. 이렇게 C 문자를 출력해라. 그럼 이 65 값에 문자를 출력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 코드표와 아스키 코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65라는 정수가 A 문자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는 실수값 10.0 실수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포맷 문자 이게 3개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D는 정수, %C는 문자, %G는 제너릭한 실수를 나타낸다. 실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또 실습을 해봤으니까 또 이론을 해야 되죠. 저희가 첫 시간이라서 이론적인 개념을 좀 공부하고 갈 텐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 요소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명령어, 또 하나는 데이터. 명령어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자료를 데이터라고 하는데 얘는 보통 이렇게 명령어로 써요. 그런데 얘는 자료라고 쓰지 않고 많은 곳에서 그냥 데이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용어를 저희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만들었냐면 EX02.exe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 실행 프로그램을 크게 2가지로 분류를 시켜라. 그러면 명령어와 데이터로 분류가 된다. 이건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카톡 아시죠? 혹시 모르시지는 않겠죠? 카톡도 명령어와 데이터로 분류가 돼요. 한글도 데이터와 명령어로 분류가 되고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아시겠어요? 네, 반응이 너무 없어요. 좋아요. 이 명령어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0과 1의 집합, 정의되어 있는 0과 1의 집합으로 다음에 기록이 되고요. 이 데이터도 정의되어 있는 0과 1의 집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이 되고요. 명령어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숙제 내준 거 하나 있는데 생각나실려나 모르겠네. 2진수, 8진수, 16진수 변화는 너무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체계는 10진 체계니까 10진수와 2진수의 변환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2진수, 8진수, 16진수를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2진수와 10진수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모른다고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걸 모르면 뭐 비트 연산을 이해한다거나 시프트 연산을 이해한다거나 다음에 영상 처리에서 뭐 반전을 하거나 뒤집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모든 주소는 16진수 체계로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쵸? 연습을 안 하실까봐. 연습을 꼭 해주세요. 요거 2개 변환 연습, 이거 3개 변환 연습을 자유자재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이렇게 명령어도 정의되어 있는 0과 1의 집합으로 변환이 되고요. 데이터도 정의되어 있는 0과 1의 집합으로 변환이 돼요. 이런 0과 1의 집합을 논리적으로 묶어놓은 거,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묶어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실행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됐든 플로피 디스크가 됐든 뭐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걔네들이 저장할 수 있는 상태는 뭐밖에 없냐면 정기적인 신호를 보관하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USB 드라이브 같은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USB 드라이브에도 어차피 데이터는 0 아니면 1만 보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색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한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데이터는, 그리고 모든 명령은 그와 같이 0과 1의 집합으로 보관이 되어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명령어에도 똑같은 명령어가 우연찮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01011, 01011 우연찮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얘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값과 데이터의 차이인데요. 값은 메모리상에 보관된 어떤 내용물을 뜻해요. 값은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는 그 값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 어떤 의미를 갖는 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메모리 보관 장치에 1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이 뭔지를 몰라. 이진수로는 얘로 101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얘는 값은 값인데 어떤 값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10이 문자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 10이 빨간색이라는 색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10이 형광등 10번째 거가 켜져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문자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 형광등 켜져 있다라는 상태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라고 부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값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면. 네. 그래서 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01011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01011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냐면 얘는 문자라고 합시다. A라는 데이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건 A라는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01011 얘는 add라는 더해라라는 명령이었다면 이건 명령 값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명령어든 데이터든 어차피 메모리상에 보관이 되면 모두 다 정기적인 신호인 0과 1의 집합으로 저장이 될 뿐이고, 프로그램을 까놓고 놓으면 모두 다 0과 1의 집합일 뿐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도 0과 1의 집합일 뿐이고요, C샵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C나 C++로 만들어도, 파이썬으로 만들어도 모두 다 0과 1의 집합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누가 바로 CPU가 해석을 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EXE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읽혀질 수 있는 0과 1의 집합의 명령어들과 CPU가 읽혀질 수 있는 0과 1의 집합, 이런 데이터로 변환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컴퓨터 구조를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필요한 구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로 C를 하는 이유가, C가 시스템 레벨의 프로그래밍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고급 언어, 그러니까 막 자바라든가 C샵보다는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좋은 언어다. 뭘 이해하는 데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관해놨다 그래서 얘가 실행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일반적으로 전원이 탁 나가더라도 어디다가는 보관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야 컴퓨터 전원이 들어왔을 때 다시 얘가 읽혀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데이터가 보관되고 또 많은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싼 메모리,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거거든요. 이런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그래서 이런 하드디스크를 보조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보조 기억장치. 이런 메모리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CPU만이 컨트롤 프로세스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 장치만이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넌 데이터야, 넌 명령어야, 너는 어떤 명령어야, 너는 어떤 데이터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읽혀져야 돼요. 그럼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CPU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절대 이 보조 기억 장치에서는 CPU로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건 가격은 싸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메모리,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메인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메인 메모리. 중요한 메모리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라고도 부르고요. 메인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메인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드디어 CPU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PU는 어떠한 메모리하고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메인 메모리라는 놈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실행한다는 소리는 CPU가 읽어서 이해하고 얘의 명령어를 해석한 다음에 그 명령대로 동작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CPU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나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행한다는 의미는 얘를 메인 메모리에 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더블 클릭했잖아요. 따닥 더블 클릭하거나 F5를 딱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드디스크에 존재했던 이 프로그램 EXE 파일이 여기가 직관적으로 1메가라면, 이 프로그램이 1메가짜리라면 1메가가 그대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요. 메인 메모리에 1메가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리고 이곳에 명령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1번, 2번, 3번이라는 명령이 있다면 1번이라는 명령을 읽어가서 해석하고, 2번이라는 명령을 읽어가서 해석하고 실행하고, 3번이라는 명령을 읽어가서 해석하고 실행한 다음에 다 실행되면 이제 종료가 돼요. 자동적으로. 한마디로 모든 명령은 따닥 실행을 하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고,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면 CPU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요. 모든 명령은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려운 인공지능조차도 명령은 모두 다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이 실행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메인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종료가 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실행이라는 건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 메인 메모리에 안 올라가면 절대 실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종료라는 건 이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너무 쉽습니까? 여기 조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기존에 공부를 이런 분야로 안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명령어와 데이터. 그리고 그 명령어와 데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그 데이터와 명령어가 어디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CPU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그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100만 개의 명령이 있으면 이 100만 개의 명령이 모두 다 실행이 돼야지만이 이 명령이 사라진다. 강제 종료를 하지 않는 한은 이 모든 명령이 실행이 돼야지만이 이 메모리에 떴던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지금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음에 또 이게 오늘만 설명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럼 얘를 설명했냐, 지금까지. 바로, 이거 지웠네요. 변수와 상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 장치,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꼽아라. 그러면 CPU도 정말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머한테는 더 중요한 게 아마 메모리인 것 같아요. 메모리. 특히 메모리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꼭 그러지는 않는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용산 상가 가가지고 전자상가 가서 메모리 주세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떡하니 내놓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주세요. 그러면 램을 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메모리 주세요. 그러면 롬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메인 메모리인 이 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주소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막 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요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준이 좀 높아지면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 램이 있어요. 램이 있는데 메모리 하면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떠올려라? 그냥 램이다 이렇게 떠올려라. 메인 메모리 이렇게 안 하더라도 메모리 그러면 그냥 램이구나. 메모리 그러면 메인 메모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구나. 그럼 지금 실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실행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라는 인스턴스 단어도 중요한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어요.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셨어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죠? 프로세스. 들어보셨어요? 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그러면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든 실행되고 있지 않든 명령어와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그런데 얘가 실행된지 안 된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바로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프로세스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그건 곧 메인 메모리 상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 언제든지 CPU가 읽어가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명령어들이 있고요. 명령어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고 그 다음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는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메모리는 이제 물리적으로건 논리적으로건 기억장치를 뜻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는 기억 공간을 뜻하기도 하고 어쨌든 메모리를 통틀어서 그냥 메모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요소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늘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배열이나 포인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그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 이렇게 사물함이 있습니다. 저희 한사대에서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서 사물함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열은 4칸, 행은 6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여기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7번은 영희한테 배정을 했고 9번은 철수한테 배정을 했고 2번은 수정이한테 배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수정이가 내 사물함에다가 물건을 넣고 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위치죠. 위치를 알지 못하면 수정이가 저 사물에다가 물건을 넣고 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뭔가를 보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위치예요, 위치. 수정이는 2번 사물함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2번의 원소, 한마디로 책이라면 책을 넣고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철수도 마찬가지죠. 철수가 사물함 몇 번을 할당받았냐면 9번을 할당받았어요. 잊어버렸어. 9번이 내가 9번이나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러면 철수는 자기 물건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위치. 이 메모리에서도 그래서 이미 이 램이라는 놈이 제조돼서 응애어 나타날 때부터 이미 삼성에서 만들어서 램을 판매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0이라는 위치, 1이라는 위치, 2라는 위치, 3이라는 위치. 아시겠어요? 보관하는 보관장치, 한마디로 기억장치, 메모리는 모두 다 위치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어드레스라고 해요.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우리말로 주소라고 해요. 주소. 굉장히 중요한 용어. 첫 번째. 네, 생각보다 지금 개념에 대한 지금 필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도 마무리는 하고 가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보관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에요. 여기다가 이 사물함이 책은 넣을 수 있어도 여기다가 자동차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 정도 크기의 사물함을 제공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물. 아시겠죠? 그래서 이 0번지에 들어가는 내용물, 1번지에 들어가는 내용물, 2번지에 들어가는 내용물 있잖아요? 얘네들은 뭘까요? 정기적인 신호집합. 이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정기적인 신호집합. 왜? 정기적인 신호집합이 프로그램이 뭐하고 뭐니까? 데이터 아니면 명령어 아니겠어요? 저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아니면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기적인 신호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기적인 신호집합.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물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는 책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값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의 값. 뭐라고 부르냐면 value라고 불러요. value. 저는 애우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메모리의 두 번째 중요한 용어가 뭐다? 값. 알겠어요? 주소라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웹에서는 컨텐츠 이렇게 부르잖아요. 웹 컨텐츠. 웹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 뭐가 있어요?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메모리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값, value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여기에 책을 무한정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5리터짜리 사물함을 배정을 했다면 거기다가 책을 5리터만큼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다 이해를 너무 쉬워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크기, 내용물이 들어가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용어가 뭐냐? 이 크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에 들어가는 크기를 용량이라고 합니다. 용량, 캐퍼시티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용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 시간 지금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 그러니까 메모리, 뭔가를 보관한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첫 번째로 바로 위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값, 그리고 위치마다 보관되는 크기. 그럼 느낌이 올 텐데 여기에 보관되는 0번지에 보관되는 크기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쉬도록 하죠. 크기는 얼마일까요? 정기적인 신호집합을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소 하나당 보관될 수 있는 크기는 우리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네,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자, 이렇게 저희가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 온 상태, 오프 상태, 이건 최소 단위. 너무 작아서 이 단위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우리는 마일 단위를 쓰지 않고 미터 단위를 쓰잖아요. 거리를 기본적으로 쓸 때는 미터를 쓰죠. 여기보다 더 큰 건 킬로미터도 있고, 이거 더 작은 거 밀리미터도 있는데, 우리는 미터 단위를 쓰는 거거든요. 이 미터가 바로 기본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얘 마찬가지예요. 얘는 비트는 얘는 최소 단위. 이건 너무 작아서 이 단위를 쓸 수 없고, 이 비트를 몇 개를 모아서 8개를 모아서 다 하시는데 반응이 없는 걸로 8개를 모아서 8비트.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라고 하죠. 이게 기본 단위예요. 1바이트. 기존에는 주소 하나가 2바이트 단위도 있었는데 현존하는 모든 메모리는 1바이트예요. 주소 하나가 보관될 수 있는 바이트 수는 몇 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몇 비트? 8비트. 8비트.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8승, 256가지예요. 그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쉬어야 되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가 제가 주소를 점점점점 0번지부터 15까지 가지고 있어요. 주소 몇 개 있어요? 이 메모리에 주소가 몇 개 있어요? 16개. 산수는 되잖아요. 16개. 16개. 16개가 있다는 소리는 이 메모리, 내가 구입한 이 메모리의 용량은, 총 용량은 그렇죠. 16바이트죠. 16바이트. 아시겠어요? 16바이트. 여러분들이 보통 램 살 때 보통 4GB 사잖아요. 이렇게 4GB. 요즘에 램 주소요 그러면 한 4GB 정도 사잖아. 2GB 뭐 이렇게 사는데, 이제 이 동영상이 꽤나 되고 나면 다음에는 누가 저 4GB를 램으로 산대? 뭐 그때는 테라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4GB라는 건 주소가 몇 개 있을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기간은 2의 30승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바이트를 1024만큼 곱하면 2의 10승을 곱하는 건데요. 그러면 K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0승을 또 2의 10승만큼을 더 곱하면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2의 30승, 10을 더 곱하니까 2의 10을 또 곱하면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에가바이트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여기 있네요. 4GB라 그랬으니까 2의 2승 곱하기 2의 30승, 기가바이트니까 바이트잖아요. 그런데 바이트 하나가 한 개의 주소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저희는 몇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2의 32승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GB짜리 램을 어디에서? 삼성에서 딱 만들어서 제조해가지고 내놨을 때부터 이미 이곳에는 주소가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2의 32승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6진수로 나열을 하게 되면 0번지부터 F 8개까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부를 좀 더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잊어먹지 마세요.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고는 어디다 보관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드레스, 그래서 첫 번째 어드레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위치에 보관된 내용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밸류, 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소 하나가 보관될 수 있는 크기를 용량이라고 하고, 하나의 주소의 용량은 1바이트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1바이트를 넘어버려요. 2바이트야. 그럼 주소 하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내가 책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 사물함에 넣으려고 하는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철수 사물함에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영희야 내가 사물함 좀 빌릴게 해서 두 사물함 공간에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하나의 주소에 보관이 되고, 어떤 데이터는 2개의 주소에 보관이 되고, 4바이 데이터는 4개의 주소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